가장 서운한 순간은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분명 마음속으론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속으로 끓고 있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왜일까요? 화를 내면 내가 작아질 것 같고 참으면 자꾸만 밟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참을 필요도 화낼 필요도 없이 단 세 마디로 상대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만 하면 서운했던 그 순간이 상대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후회가 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늘 듣기 싫은 말을 참았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혼자야? 네 동생은 승진했다던데 너는? 이젠 부모님께 좀 해드려야지.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기자. 싸워봤자 뭐해? 그런 생각이 앞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삼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엄마 닮아서 고집도 세고 사는 것도 외로워 보인다.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삼촌이 나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마세요. 모임은 정적에 휩싸였고 삼촌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서운함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걸요. 여러분, 서운함을 말로 꺼내는 것, 그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존재를 세우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하려 하다가 괜히 감정만 앞서고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땐 세 가지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짧지만 상대에게 강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둘째, 그 말 들으니 마음이 상했어요. 이건 감정을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는 방어보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셋째, 그 말 왜 하셨는지 물어도 될까요? 이 말은 상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던진 무례함이 어떤 의도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큰 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울 필요도 없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감정 폭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확히 상대의 말이 선을 넘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 그게 관계의 중심을 지키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서 무례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에 말해주는 사람이 더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서운할 때 딱 이 말 하나만 해보세요. 상대는 반드시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유독 한 명과는 자주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료는 회의 중에도 자신의 의견을 가로막고 농담처럼 그의 실수를 흉보곤 했습니다. 아, 그건 또 김 대리가 착각한 거죠? 원래 그 친구는 뭔가 꼼꼼하지가 않잖아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저 사람 스타일이지 뭐. 그런 말에 예민하게 굴면 내가 더 유치해 보일 거야. 하지만 그런 말이 자꾸만 반복되자 웃음 뒤에 씁쓸함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조용한 복도에서 그는 그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회의 중에 듣기 불편했습니다. 상대가 실수한 걸 지적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던지는 건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다음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내가 너무 가볍게 말했나 보네요.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 동료는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평등해졌습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는 걸 정중하게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에게 경계를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릴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점점 더 기울고 결국 더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터뜨리기 전에 단호하지만 단정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이 한마디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무게를 바로잡아 줍니다.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표현이자 상대에 대한 요청입니다. 말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그 말을 어떤 자세로 말하느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감정을 쏟지 않으면서도 의도를 분명히 할 때 상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더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을 존경하죠. 그건 말투가 조용해서가 아니라 말에 존엄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운한 순간 정중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미숙해서 무례했다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말은 단호할수록 조용해야 합니다. 조용할수록 강합니다. 그 강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조용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애썼고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갈등을 일으켜도 자신이 중재하려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늘 늦고 자신과의 계획을 쉽게 미루며 대화를 나눌 때도 진지한 말을 농담으로 흘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준비한 소소한 생일 파티에 친했던 친구들이 아무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깜빡했어. 또 한 명은 그날 몸이 좀 안 좋아서라며 가볍게 사과하고 끝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너무나 상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가볍게 여겨졌는지 알게 됐어. 그 한마디에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지한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따지지 않아도 그녀의 말 속엔 존엄이 있었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무게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언제든 떠나버릴까봐 내 감정을 계속 참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참아야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존중이 있어야 이어집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선 나 자신을 먼저 가볍지 않게 만드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 내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번 일 나를 쉽게 보신 건 아닌가 싶어요.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셨어요? 이런 말은 감정적으로 들리기보단 상대가 반드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하면 방어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이라고 말하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여러분을 대할 때 선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나치게 무례해진 순간 여러분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쉽게 다뤄질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말없이 참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서운한 일도 줄어들고 무례한 사람도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관계의 갑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매번 말을 해도 무시당할까요? 그 차이는 말투가 아니라 말의 무게에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침묵으로도 신뢰를 얻지만 잘 던진 한마디로 그의 인격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도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하면서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상대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적이라는 이미지만 남습니다. 그 반면 정확한 타이밍에 단호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던진 말 한마디는 상대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요. 첫째의 내용,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 형태, 어떻게 말하는가. 셋째 의도, 왜 말하는가. 서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정돈된 말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세요? 는 내용은 있지만 형태와 의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금 그 말은 내가 듣기에 많이 불편했어요. 혹시 나를 가볍게 생각해서 하신 말이라면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이런 문장은 내용도 말투도 목적도 명확합니다. 이 말 앞에서 무례한 사람도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감정이 아닌 인격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상대가 가장 크게 후회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런 종류라고 말합니다. 공격이 아닌 요청, 감정이 아닌 기준, 감축이 아닌 표현.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그 말이 관계를 단단하게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늘 존중받고 싶다면 말의 감정보다 말의 구조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 구조란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파악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가다듬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미리 가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된 후에 꺼낸 말은 상대의 가슴에 직접 울림으로 꽂힙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이 무례한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반격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거울을 들이대는 순간 상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침묵과 단호함이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존중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를 갖춘 사람이 존중을 끌어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의 품격은 감정이 흔들릴 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서운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깊이와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서운하셨나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한 말이 가볍게 여겨졌을 때, 그럴 때 사람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폭발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다 폭발해서 감정이 오히려 말의 의미를 지우게 되는 경우죠.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고 하지만 마음속에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결국 관계를 떠나버리는 선택. 이 두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는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은 담되 분노는 담지 않는 한마디의 기준이 있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갑인 사람은 감정이 푹 받치는 순간에도 표현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선 누구도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이런 한마디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작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도가 아니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선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에는 감정도 있고 표현도 있고 무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은 가장 짧은 도구지만 관계를 뒤흔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한 번 던진 말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10년도 넘게 남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기분 나빴다는 감정보다
생각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주는 말은 오랫동안 마음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상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했던 그 말이 그 사람의 무의식에 오래도록 남아 다음부터는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말을 꺼낸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스러움이 여러분을 앞으로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말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 말에 기준과 품격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서운할 때마다 꾹 참거나 화를 내고 돌아서던 과거의 우리. 그 마음속엔 늘 이 말만 하면 다 끝날까봐, 혹은 이 말 해봤자 바뀌지 않을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말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관계를 지키고 무너진 존중을 다시 세우는 작고 강한 무기가 됩니다. 첫째,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 선을 명확히 알리는 경고이자 상대에게 나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둘째, 그 말 들으니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말은 감정을 전달하되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표현입니다. 셋째, 그 말 왜 하셨는지 물어도 될까요? 이 말은 상대를 거울 앞에 세워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우리는 훨씬 더 당당하고 훨씬 더 품위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고 그 말이 남긴 상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는 가끔 아무리 큰 목소리보다 훨씬 깊게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한마디의 말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기준 있는 한마디로 상대의 정신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여러분은 더 이상 서운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후회하게 만들었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관계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드럽게 부탁드립니다.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의 울림입니다. 그 울림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